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MOU를 체결하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협상 모드로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도 이란의 복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가장 씁쓸하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 사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루저라고 이제 불리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이제 미국을 참여시키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즉 이란에 대한 정권 붕괴, 레진 체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이란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는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레짐 체인지 실패했죠. 그다음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을 잘 끌어들여 가지고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까지는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성공을 해왔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오히려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주변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세한 군사력을 이용한 이제 그러한 모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둬놨던 중동의 이 사자, 이제 이란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히려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 도대체 왜 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올해 가을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전쟁을 주도했던 네타냐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이 MOU 체결 과정에서 뭐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뭐 참여를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한 거 없이 미국과 이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이스라엘이 지금 받아들여라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상황을 오히려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감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 뭐 언동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이스라엘 극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트럼프가 이스라엘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이제 노골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언론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네타냐후에 대해서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내 말 따라라 XX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동등한 관계, 동등한 자격에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위 파트너였어?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 인식을 하면은 이제 현타가 오죠. 좀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미국이 항상 중동과 관련돼 있는 어떠한 협상, 협의 뭐 이런 거를 할 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이스라엘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은 협상이 진행되고 결과를 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야,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지 이스라엘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 이제부터 일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 MOU, 뭐 나중에 최종 협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스라엘에 대해서 써놔도 우리가 따를 의무는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나오는 만큼 트럼프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 모드로 전환된 다음서부터 이 헤즈볼라를 박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이제 퍼붓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 100만 명 가까운 레바논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베이루트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면 이란이 이거 휴전 또는 양해각서 평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공격을 퍼붓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맹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을 망치려고 있는 존재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는 매우 까다로운, 여기서 말하는 까다로운 것은 협상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의 뒤통수를 자꾸 치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 정도로 대접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너가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생각해서 이 정도 해주니까 눈 깔고 가만히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2시간 거리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이란과 MOU 체결, 최종 협정 이런 것들을 체결하고 중동에서 발을 빼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계속 미국의 발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격이 이번 협상을 이제 붕괴로 끌고 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헤즈볼라와도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가 대화를 하라는 이야기인지 미국이 헤즈볼라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뉘앙스는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그만 때리고 니들도 나처럼 협상을 좀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G7 회담,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 회담에서 참석해서 초청받아서 온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초청을 받았죠. 다른 여러 정상들도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카타르 국왕과의 이제 회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그리고 헤즈볼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처사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말은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싸웠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 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뭔가 활동을 필요도 하지만 그 사람 하나를 찾으려고 아파트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잖냐. 라는 이야기를 이제 카타르 국왕한테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헤즈볼라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이거는 이스라엘이 나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시리아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하고 있는 시리아가 레바논하고 이야기를 해서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적으로 시리아가 갖고 있던 레바논에 대한 어드밴티지, 기득권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해주면서 여기에서도 확실하게 발을 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라그치 이제 외무장관이 베이루트 공격을 중단하고 레바논 남부 점령한 영토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이런 거 없고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이제 이스라엘을 디스를 합니다. 뭐라고 디스를 했냐? 미국이 이스라엘 철수를 이제 요구할 것으로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립무원의 지금 상태에 놓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간에 이제 가자지구를 통해서 유럽 이런 많은 이제 국가들로부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제재까지는 아니집니다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가 된 상태에서 믿고 있던 미국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갑갑한 사람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재판들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사실 전쟁의 결과를 무기로 해가지고 가을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계속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자기와 관련돼 있는 범죄, 재판과 관련된 사항들을 뭉개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일단 네타냐후는 이제 물러난다라는 이야기는 추호도 없고 이번에도 출마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계속적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왜 전쟁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그만하느냐라는 비난에 대해서 이 전쟁 종식은 트럼프가 결정한 것이지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 그만한다는 말 없다. 잠시 지금 쉬고 있는데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지난 2월 28일부터 시작됐던 한 106일 동안의 전쟁이 아무 결과 없었던 거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떻게 보면 절멸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위협에서 당분간은 좀 안전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번에 싹을 자르지 못해도 어쨌든 상대방을 짓밟아 놓고 당분간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자체는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좀 꼬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합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비판에 대해서는 나는 합의 내용에서 모르고 미국이 우리한테 설명해 준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우리는 동맹국이긴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는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철수하지 않으면 실제로 MOU 체결은 된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이 60일 동안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게 또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이제 지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국민의 61%가 다음번 선거 때 아예 출마해서는 안 된다. 물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총 120석이죠. 근데 120석인데 단일 정당이 과반수를 가진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연정을 이제 통해서 가야 되는데 현재 그 리쿠르당이 주도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정 같은 경우에는 120석 가운데 이번에 선거를 하면 잘해봐야 51석 정도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12석, 13석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당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보면은 반 네타냐후가 모이면 정권을 내놓을 그럴 위기에 점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맨날 로켓 쏘고 박격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는 실존적 위협의 존재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을 왜 우리가 때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MOU가 체결이 됐으니까 이제 레바논 그리고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진짜 중단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 당분간 더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 중단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철수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 뭐 중도파까지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미국에 팔아넘겼어.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네타냐후가 미국에 대해서 전쟁의 위협, 리스크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제일 낙관적인 이야기만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불과 한 서너 달 만에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제 신뢰성, 평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이란의 미사일 전력. 작년에 이제 12일간의 미사일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평가했던 것보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숨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빠르다라는 것을 이번에 실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재고가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이란과의 체결한 MOU 제2조에 보면은 이제 양국이 서로의 주권 뭐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토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이란 같은 나라는 이제 핵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각 국가가 평화적 핵 이용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그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란이 핵 주권을 보장받으면 이거 이제 슬금슬금 해가지고 15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농축하면 그걸 뭘로 막을래?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제 걱정은 뭐냐?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고 주변에 미군 기지도 좀 철수하고 발을 빼면 그러면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 미국 없는 전쟁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이제 슬슬 머리를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군사 원조, 그다음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왔는데 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중동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발을 빼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자, 이란이 굳이 미사일을 날리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이유로 해서 뭐 가자지구나 아니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 뭐 아시아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생을 겪고 있잖아. 똑바로 못해? 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활용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그것들을 자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눈을 좀 시야를 넓혀보면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뼈아픈 실수는 뭐냐? 미국 내에서 친이스라엘 정서가 약해지고 반 이스라엘 정세가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미국의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으면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비교적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이 4년 전에는 55%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2%였는데 작년에 53%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60%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고민입니다. 네타냐후가 세계 질서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네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비율이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이제 고민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매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할 때마다 이런 식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파로 나눠서 공화당, 무당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급격히 줄고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80%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한 41% 정도가 부정적이죠. 근데 이걸 연령별로 나눠보면 만 18세에서 49세까지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50대 이상을 제외하고 나면 이 비율이 상당히 한쪽으로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것을 화면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많은 사람들 지금 한창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고 이상한 짓을 하려는 그런 나라라고 점점 간주가 되는 거죠.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주도권을 갖고 하다 보니까 미국 내 이스라엘과 관련된 트렌드들은 완전히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종교로 따져보면 이제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원론적이죠. 이쪽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코호트와는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65% 정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이제 너 반유대주의자지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비난이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피해가 이제 매우 크다라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를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을 마구마구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나도 이야기할 수 있지라고 아마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아니면 공격적인 언사를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국가 전략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날려먹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이 지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출마를 이제 하긴 하겠습니다만 당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낮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누가 다음 주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두 사람이 꼽히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아이젠코트라고 하는 이제 전직 장군이죠. 그래서 이 전직 장군답게 돌직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유연하거나 유약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강성이에요. 강성이고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 등등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큰 작전들을 여러 번 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장군인데 문제는 이제 아이젠코트 같은 경우에도 네타냐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젠코트 이 양반은 이제 군인이었지만 말을 참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언변이 달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 복귀하기 이전에 2021년, 22년 요때 이제 총리를 지냈던 이제 나프탈리 베네트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기 이제 이스라엘 총리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어. 가자 지구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부터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무슨 일을 벌였지만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받아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를 점점 하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혼란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고요. 중동 질서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작년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이제 지도까지 들고 나와서 막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틀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전략적 판단이 일치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당장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고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란 이번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지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레바논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정치가 매우 혼란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네타냐후 탓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너한테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존의 노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정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의회는 여러 당들이 이제 군소 정당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가지고 연정을 이제 꾸려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좋게 말하면 다양한 목소리가 한 정부에서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고 특히 현재 이스라엘 분위기로 보면은 정치적인 내분이 매우 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이 이제 극대화되면 서로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내부 분열이 되면 이제 극단적으로 뭔가 원사들이 점점 나오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겁에 질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NCND 정책으로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핵무기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만지는 태도라든지 쓸 수 있다라는 언사, 언급, 행동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는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포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정말 이 핵무기와 관련돼 있는 엉뚱한 장난,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퍼부으면서 압박을 가했고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미래 중동 질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이란의 단독 MOU 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더 고립의 길로 간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는 이스라엘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이런 궁금증은 앞으로 천천히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안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